인적 제한의 확보 동그라미, 채용 동그라미, 계획. 그래서 인력 계획을 만들고, 자, 모집은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소극 모집에서 적극 모집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적극 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바로 헤드헌팅, 헌스 추천이죠. 헌서 추천. 헤드헌팅, 전문가 스카우트 추천제. 헤드헌팅과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헤드헌팅은 모셔와서 채용 절차를 밟는 거고, 그죠?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는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바로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이크냐, 바이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됐습니다. 그죠? 개방형에서도 또 이제 동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개방하는, 그죠? 중간에 개방도 있고 처음부터 개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공개 경쟁 채용이냐, 경력 경쟁 채용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개방형에서는. 좋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원칙은 전 타석에서 초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전타, 신수, 실효는 아니죠. 자, 타당성은 내구기,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규정 타당성. KSA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추상 개념이 있으면 정확하게 측정한 여부, 규정 타당도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의 일치 정도를 말합니다.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있는데, 자, 그냥 한번 읽기도 힘드네 사실. 생각으로 이거는 참, 그죠? 옛날에 행정학에서 참 중요했는데 요즘엔 아예 대학모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신뢰도,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NCS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이다. 됐죠? 지식, 기술, 소양이 NCS에서 말하는 역량의 구성 요소네, 그죠? 근데 우리가 자식 특기동에서 뭐가 다 빠졌어요? 자기 개념이나 자기 특질 같은 것들이 빠져있죠, 그죠? 지식, 기술은 그나마 좀 측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NCS 선발. 직권과 분권이 조화된 채용은 지원자한테 부처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사기관은 인사의 원칙 됐습니다. 범정부적인 관리, 그죠? 인사의 범정부적 관리, 뭐 좋게 말하면 전략 수립, 전략 기획을 기능을 강조하고 부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죠. 공직 예비 시험 제도는 됐죠. 자, 후보자 쓰시고 아니면 예비 합격자라 쓰시고 유효기간 쓰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죠? 자, 예비 합격자가 적으면 유효기간을 엄청 늘릴 수 있죠. 예비 합격자가 많으면 유효기간을 짧아야 되죠. 100명 모집에 예비 합격자를 110명으로 하면 그 다음에 돼도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한 5년 정도는 해도 되죠, 그죠? 근데 100명 모집에 200명을 하면 2배수를 해버리면 뭐 내가 보기에는 한 2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아니면 내년 이런 식으로,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개방형입니다. 요즘 또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죠? 됐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가 있습니다. 28조의 4, 28조의 5고 효율적 정책 수립은 같은데요. 민간인은 전문성 요구되고 공모직위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시 효율적 정책 수립과 관리는 공모직이고 효율적 정책 수립과 전문성은 개방형입니다. 저는 항상 가로로 가는 거 아시죠? 가로 갑시다. 20, 30, 20, 20. 다시 뭐라고요? 20, 30, 20, 20 됐죠? 20, 30, 20, 20 됐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암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자, 선발시험위원회 윗줄 선발심사, 이거 가장 큰 차이죠. 민간인이 지원하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알았죠? 선발시험위원회, 그죠? 됐습니다. 선발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개방직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선발 도구인가, 그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선발 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해 줄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회남제 직무성과 계약제, 직무성과 연봉제 됐죠? 됐습니다. 개발관리와 유지관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임용신분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임용신분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교수님이 개방 채용되면 무슨 신분이 되겠어요? 당연히 계약직이겠죠. 그죠? 뭐 요즘 표현하면 임기죠, 임기제. 그죠? 됐습니다. 5년, 2년 동그라미. 민간인은 3년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방형은 무조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니까 무조건 5,3이죠. 그죠? 근데 타결 성과자는 5년을 초과해서 초과해서 밑에다 총 8년 썼어요. 총 8년.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찾아봤 정하늘 과장님, 그죠? 후쿠시마 그 소송에서 승리를 이끈 그 사람이 재밌는 게 무슨 개방형? 경력 개방형으로 채용된 분이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4급으로 올라갔어요.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걸리거든. 개방직에도 승진이 가능하고 이분한테는 사실 뭐라고요?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 그죠? 됐습니다. 다 가능하고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자동 경신 조항이라든지 재고용 우선 조항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됐고요. 공모시기는 그죠? 전보 제한 2년. 왜냐하면 여기는 다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이니까 전보 제한 2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부처 외부 공모직이 써보세요. 외부 공모직이. 또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경력 공모직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올해 인사혁신처 업무 계획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공모직이도 경력 개방형과 일반 개방의 차이가 뭐예요? 경력 개방형 민간 전문가만 지원하는 것처럼 이 공모직이도 누구만 지원할 수 있는 타 부처의 직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있는데 주기적인 직무 분석은 우리 직종, 직군, 직렬의 문제고 주기적인 직무 평가는 직급, 등급의 문제입니다. 그죠? 직무 분석이 다 끝나면 이제 직무 설계를 하는데 됐습니다. Enrichment 밑줄 Enrichment는 수직 분할을 높여주는 거죠. 고량과 체임. Enlargement는 수평 분화가 되겠습니다. 옆에 준자율적인 작업대 밑줄 긴급 대응반이나 벤치형 조직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재설계하자는 얘기는 조직론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OJT, OPJT는 넘어갑시다. OJT에 여러분이 잘 아는 OJT가 인턴이라고 그랬죠. 인턴. 직장생활 하면서 교육훈련 하는 것이니까 인턴입니다. 인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CBC 역량 기반 교육훈련인데 됐죠. 됐습니다. 역량 고성과자들의 됐죠. 됐습니다. 뭐가 또 써야 돼요. 많이 놓으면 자식 특기동. 자, 역량의 종류는 뭐가 있다?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관리 역량이 있고요. 됐습니다. 조직의 비전을 살펴서 역량 모델링, 역량 진단, 역량 차이 됐습니다. 육성 강화, IDP는 자기주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공식 명칭은 창의주도 자기주도 창의 설계인가 그래요. 그죠? 하여튼 개인의 어떤 장기적인 개발 계획과 연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 모델링 옆에 꺼내 가지고 행동 사건 면접법. 역량 모델을 놓으면 이거 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쓸 내용이 없으니까. 전문가 자문법, 행정면사, 메뉴, 사전. 메뉴는 이제 부문별, 산업별 역량을 나누는 거고, 역량 사전은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을 마치
백과사전에 넣어놓는 것처럼 넣어놓은 것을 우리 말합니다. 그죠? 행전면사, 수정 직무 분석법도 있어요. 수정 직무 분석도 있는데 네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행동사건 면접법이죠. 그죠? 중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모델링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에세이 진입심사 과장 승인 맞죠? 평가센터법 발표, 전략사고 문제의식 업무 성과지역 사고 역량, 업무 역량, 관계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대1 밑줄, 1대1 인터뷰,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PPT를 가장 많이 하겠죠. 1대1은 1대1 롤플레이, 서류함 기법, 집단 토론 등 4개의 실행 과제로 평가합니다. 알았죠? 다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대1, 1대2 서류함 기법, 집단 토론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역량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죠. 액션 러닝, 서울시 노숙자 문제와 같은 리얼 프로블럼이죠. 리얼 프로블럼. 저희 전체에 걸쳐 있지만 비기술적이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1번 가르치는, 배우는, 지식 축적, 목표 달성, 전달해서 문제 해결, 강의실에서 현장으로 간다. 다시 뭐라고요?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우는 거, 지식 축적에서 목표 달성으로, 지식 전달에서 문제 해결로, 강의실에서 현장으로 간다는 거죠. PDS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목수, 내방류가 평부 할인대 됐습니다. 맨날 이제 뭐 나쁜 거, 전통적인 것은 계획 부족하고 목적이 명료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목적이 명료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개발 목적은 없다는 거죠. 그죠? 뭐 내용, 방법, 유형,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액션 러닝 됐죠. 리얼 프로블럼 밑줄 짝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있고 쉽게 해결이 안 되며 비기술적이며 조직 미션과 직결되는 서울시 노숙자 문제 꼭 쓰시고 SSM 규제 철폐, SKA 중국 진출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을 구성한 다음에 자기들이 실의응답을 해서 대안을 창출해내면 그 자체가 전략 경영이죠. 변화 촉진자 옆에다가 강사 쓰시고 X, 옆에 있네요. 전통적인 교육훈련은 강사를 둬서 하는데 여기는 강사가 없다. 무슨 촉진자? 변화 촉진자를 둔다는 거죠. 변화 촉진자를 둔다는 거죠. 됐습니다. 쓰면 좋은 거, 너무 쉬운 거. 액션 러닝 뭐라 그래요? 2개. 러닝 바이 러닝 쓰시고. 어디에 써야 되냐 하면 거기 이제 그 팀원 간 질의응답 나와 있죠. 액션 러닝은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그 팀을 짜면 팀원들이 제안을 해요. 그럼 다른 부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그런 거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나가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러닝 바이 에러. 실수를 하면서 이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워 나간다는 거죠. 상당히 직관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됐습니다. 액션 러닝은 내가 보기엔 출제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지. 지금 한참 지나갔으니까. 됐습니다. 리얼 프로블럼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줄줄줄 이렇게 새끼줄 엮듯이 놓을 겁니다. 넘어가시죠. 인사평가입니다. 계획에서는 나쁜 거, 자, 과거 소극 통제 조직.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좋은 건 뭐예요? 미래지향적이고 개발 목적에 적극 목적에 개인 목적도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죠? 과거 소극 통제 조직 목적에서 미래 적극 개발 개인 목적으로 됐습니다. 플랜도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시다. 인사평가에서 성과 계약평가 4급 이상 체크해 주시고 4급 이상. 근무성적 평가는 5급 이하 맞습니다. 5급 이하 맞아 이거는 됐죠? 자, 여러분들 공부 좀 했으니까 자, 이거 답안 쓸 때 가장 쉽게 쓰는 건 뭐라고요? 플랜2 C로 나누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자, 갑시다. 복수평정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다 공통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뭐가 공통점이죠?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과정 공정성 쓰시고 과정 공정성 또는 수용성입니다. 과정 공정성과 수용성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도표식의 강제 배분. 강제 배분하니까 또 무슨 제? 역산제는 여기서 문제 무조건 써야 되죠. 강제 배분이니까 최하위 몇 프로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최하위 10%.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공개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됐습니다. 공개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승진에 활용합니다. 승진에 활용합니다. 됐죠? 여기는 이제 그죠? 금평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데 하여튼 뭐 참고 자료냐 기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지만 승진 활용하는 거 맞아요. 알았죠? 갑시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1년에 2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이건 정기평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가장 큰 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성과계약평가는 답이 있네요. 뭘 체결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하는 거죠.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있는 것과 가름합니다. 그냥 끝까지는 기억 안 해도 다시 뭐라고요? 성과계약 체결 탑다운 쓰시고 더하기 바텀업 쓰세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목표, 성과목표까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1회 이상의 성과 면담을 기초로 해서 바텀업식으로 상향적이고 수용적으로 진행된다. MBOC 평정의 흐름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금평은 실력도 맞죠? 실적 능력, 자, 입퇴십 다시 입퇴십 if 태도 10%. 태도는 무슨 항목이다? 자율 항목이다.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두 번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80에서 95% 반영합니다. 됐죠? 자,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 뭐? 평가 내용이죠. 그죠? 여기는 성과 계약 맞죠? 탑다운 바텀업. 여기는 실력도 실적과 능력은 기본 항목이고 태도는 자율 항목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여기는 승진에 그냥 활용한 참고 자료이지만 여기는 뭐다?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80에서 95% 반영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평정 오류는 여러분 평정 오류는 평정하고 평정 계획 단계에서 발생해요. 두 단계에서 발생해요. C 단계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 두 단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정 오류는 두 단계에서 나타난다. 됐습니다. 상관 근속 대후 분투난 상관 근속 대후 분투역 2010년 행정고시 기출 문제죠. 상동 오류는 편견입니다. 편견 뭐 지역 혈액형 같은 거 알았죠? 그냥 예를 쓰면 돼요. 그러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서울 사람들 깍쟁이다. 뭐 사실이긴 한데 그런 거 특정 지역을 쓰면 안 되지, 그지? 뭐 A 지역 사람임을 이유로 뭐 실적을 낮게 이런 식으로 쓰죠, 알죠? 됐죠? 논리 상관 오류는 생산량 써보세요.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화살표, 숙련. 서피스 너무 좋다. 나도 이거 전에 저거 썼는데 좋아요. 명기야 저게 서피스가 진짜. 갑자기 옛날에 내 서피스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항상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켜고 치고 있으면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디 중소기업 제품사나 이런 느낌이 아이패드 아니니까 다 산대. 어디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 써나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다시 생산량이 많으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많으면 생산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근접 오류는 시간적으로 아시겠죠? 최근에 이걸 방지하는 게 평정센터법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요번에 와서 그냥 한 방에 보는 거죠. 기속 오류는 이게 상동 오류하고 좀 다른데요. 그 기속적 신분 있죠. 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학벌이죠. 학벌. 좋은 대학 나오면 뭐 일 잘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기속용이죠. 기속용인. 대비 요가는 앞에 거. 후광 요가는 잘 아시죠? 표현을 용모단정 성실. 분포 오류는 알 거고요. 분포 오류는 여러분 특히나 공개하면 많이 나타나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공개하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투사는 넘어가시고 투사는 이제 길어 이렇게 쓰면 되죠. 기러기 아빠 상관이 기러기 아빠한테 뭘 투사해요?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한다는 거고 역산제는 밑에 써세요. 선, 순위, 후, 평정.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바람직한 평정은 선평정 후 순위이지만 역산제는 어떻게 한다? 선순위. 순위는 이제 결국 연공서열에 따른 순위겠죠, 그죠? 연공서열에 따른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정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평정적 오류는 그냥 넘어가시고 문화 됐습니다. 징벌적 평정, 권위주. 평정의 시료. 평정적 훈련, 증거기반 체크. 역산제는 강제선택법이나 연공서열지수, 평가 편향지수.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맨날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 놓은 거니까 뭐 개발해보자.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고. 금평 기준이 있습니다. 옆에 공간 남아있는 3에서 표시. 자, 오늘 우리 뵀네요. 2020년 뭐? 인사혁신처가 부서 맞죠? 무슨 단위? 부서 단위 평가 시범 실시 중이다. 부서 단위 평가를 시범 실시 중이다. 그래서 집단 성과급하고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70대 30 잽싸게 적어주시고 됐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죠? 평가를 진짜 끝판왕 가려면 개인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나 팀 단위 평가도 반영하고 개인 단위 성과도 반영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죠? 좋은 얘기고. 전타 신수 실효나는 넘어가시고, 다민 평가는 그냥 시험 출제를 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핵심만 팩트만 기억하면요, 98년 동그라미, 2003년 전부처, 2008년 참고 자료 알았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그죠? 수산청하고 해양낭만청 그 조직을 합쳐놓으니까 성진 가지고 너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진 대상자로 뽑힌 사람들한테 다면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뽑아놓으니까 세상에 그 수용성이 너무 높다는 거야. 그 장관 끝나고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죠? 참고로 그때 여러분 인생이 운빨이야, 여러분. 내가 수업시험 맨날 얘기하잖아. 그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그 낙선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낭인처럼 행동할, 낭인이라고 좀 너무 비하된 표현인데,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그 다민 평가를 담당했던 그 과장님이 지금 인천시장입니다.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님이, 그죠? 죽은 잘 만나서 또 뭐 그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일도 잘했는가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데려가서 인사 뭐 수석 비서관인가 뭐 그런 거 했다가 열린우리당 쪽으로 같이 가서 정치 시작해가지고, 인천시장 정도면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다시. 이거는 무조건 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참고 자료다. 알았죠? 활용 안 합니다. 자율이고. 장단점은 다 알 거니까 넘어가시고. 평정센터법 체크해 주시고, 평정센터법. 이건 우리 지금 역량평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되다. 다수의 평가자들이, 다수의 비평가자가 동시에 하니까 근접오류 X. 그리고 다수의 평가자니까 평가자 오류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 뭐예요? 전타 신수 실용성에서 실용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보세요. 좋은 평가제도인데, 신뢰할 만한 평가제도인데 돈이 많이 들어. 어떤 인재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핵심 인재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딱 맞네요, 그죠? 우리나라 다양 평가, 우리나라 역량 평가는 몇 급과 몇 급만 한다? 아까 했잖아요. 고공단 진입할 때 하고 과장급 할 때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경력 관리입니다. 경력 관리.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 계직제 목적이죠. 개인의 경력 목표와 조직성 경력을 일시시키는 과정. 2006년 활성화 X 됐죠? 1년 행대식 순환보직의 문제점.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고. 양자, 역경, 소송은 그냥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알았죠? 근데 답안지에 나와서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원칙이 있다. 안 써도 되겠습니다. 경로에 요양하고 관리 제도가 있는데, 자, 맵 방식, 패스 방식 밑줄. 이건 딱 보는 순간 패스 방식이 직위분리된 거 아시겠죠, 그죠? 맵 방식은 계급제. 뭐가 차가 있어요?
패스 방식은 들어오면 그 길만 쭉 올라가는 거고, 맵 방식은 내가 여기 갔다가 내가 설계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행정직은 I자형, 기술직은 T자형.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력관리제도의 기본적 암기죠. 다시 경력개발제도의 기본 방식은 경로 설정 방법은 뭐다? 패스 방식과 맵 방식이 있고, 경로의 유형은 됐죠? I자형, T자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3번 순환보직, 그죠?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죠?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되고 순환보직 위주의 경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억 안 돼요. 경력 정체, 주관적 정체, 객관적 정체 넘어가시고 밑에 최근, 자, 요거, 자, 투트랙 됐습니다. 순환 근무형과 장기 근무형 전문 경력관이죠. 순환 근무가 곤란하고 장기 근무가 필요한 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문 경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직분직렬을 적용하지 않죠, 그죠? 됐습니다. 올해 그 문명재 교수님 논문에 보니까 좀 좋은 건데, 부처 간 순환 보직, 되게 혁신적인 내용이었어, 그죠? 부처 간 순환 근무 됐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공무원이죠. 2016년에 시범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자, 승진입니다. 승진은 그냥 가볍게 그냥 패스트트랙 체크해 주시고, 패스트트랙 공개 경쟁 역량 승진, 공모지기 방식이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 10 됐죠? 패스트트랙 밑에다가 구하설표 6, 25 쓰세요. 9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는데 통상 몇 년 걸린다? 25년 걸리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위한 제도 등이 필요하고, 그게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떤 부처의 공모지기가 있으면 그걸 공개 경쟁 역량 승진 방법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을 팍팍 승진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이동인데 뭐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다시 승진의 기준을 경력으로 하면 객관성 위출, 실적으로 하면 공정성이, 타당성이 제고됩니다, 그죠? 근데 연공주의의 단점은 행정의 안정성, 전문 직업 공무원 제도, 정실 방지, 객관성 같은 말이죠. 단점은 이제 유능인재 발탁 곤란, 기관장 통솔 범위, 침체, 관료주의. 결국은 장유유서죠, 장유유서, 그죠? 장유유서, 연공서열, 장유유서. 유교 문화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무사한 일 침체, 리더십이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경력관리 제도가 아주 중요하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아까 개방형, 폐쇄형하고 뭐 부동의 타입은 역시 대표 관료제, 그죠? 대표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박수 한번 치시죠.